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로 명예로운 상 발롱도르, 하늘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축구 선수라면 모두가 이 발롱도르를 꿈꾸고 있죠. 그렇다면 21-22 시즌을 마친 현재 어떤 선수가 발롱도르에 가장 근접해 있을까요? 최근 글로벌 에디션에서 주관하는 2022 발롱도르 파워랭킹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럼 2022 발롱도르 파워랭킹 탑10 지금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지만 프리미어리그 탑급의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필 포든, 2021 시즌에 이어서 21-22 시즌 역시 좋은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카라바오컵 위컴전에서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 1골 2어시를 기록하며 좋은 시작을 보였고, 이후 7라운드 안필드 원정에서 리버풀의 제임스 밀러를 압도하는 활약을 선보입니다. 결국 후반 동점골을 기록해 MOM에 선정되었죠. 이후로도 좋은 경기력과 공격 포인트로 맨시티 공격을 이끌었는데 결국 다수의 언론에서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28라운드 지역 라이벌 맨유전에서는 맨유 진영 페널티 박스 안을 아예 박살내는 활약을 선보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챔스 8강 AT 마드리드전 역시 좋은 모습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해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32라운드 리버풀전, 물론 이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리버풀 킬러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현재 맨시티 공격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시즌 14골 11도움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포든의 활약으로 맨시티는 리그에서 리버풀과 승점 1점차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프리미어리그 시즌 0플레이어와 PFA 올해의 0플레이어를 지난 시즌에 이어서 두 시즌 연속 동시 석권했는데, 동나이 때 압도적인 최고의 재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상 기록이었습니다. 2018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레알의 넘버원 키퍼로 활약해온 티보 크루트와 21-22 시즌 그는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9라운드 기준 하위권 팀들을 제외하면 세이브 기록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고난이도 세이브 횟수는 14위로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이후로도 꾸준히 세이브와 클린시트를 쌓아갔습니다. 중요하고 엄청난 선방들을 계속 보여주며 1대1 상황과 근거리 슈팅 방어까지 선보였는데, 라리가 34라운드 에스파뇰전에서는 여러 차례 선방으로 클린시트를 달성하면서 팀의 35번째 라리가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경기까지 리그에서 29실점을 기록하는 중이었는데 허용한 유효 슈팅이 117회, 기대 실점이 33.8인 것을 보면 이번 시즌 크루트와의 활약이 얼마나 상당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의 활약은 유럽에서 더 엄청났는데요.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그의 슈퍼 세이브가 있었고, 그건 챔스 결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경스러울 정도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팀의 14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자신의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서 드디어 그토록 염원하던 비기어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활약에 UEFA 챔피언스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죠. 결국 그는 21-22 시즌 총 23개의 클린시트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라리가, 수페르코파 데스파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정상의 미드필더라 불리는 케빈 더브라이너, 맨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죠. 그만큼 맨시티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그런데 2021 시즌에 당한 부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 출전하는 동안 더브라이너의 출전 시간은 476분에 불과했죠. 잦은 부상과 코로나 확진까지 겹쳐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완벽하게 그 공백을 메웠는데,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17라운드 리즈전부터 7대0 대승을 한 경기에서 전성기의 폼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날렸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맨시티의 에이스로 활약한 그는 수년된 33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무려 4골을 꽂아놓으며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더브라이너는 이번 경기 4골을 포함해 리그 15골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팀 내 리그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어진 우승 레이스는 마지막 역전골에 더브라이너가 어시스트하면서 팀의 역전 승리와 리그 우승에 크게 기여했죠. 그렇게 21-22 시즌 19골과 14도움을 기록한 더브라이너는 자신의 커리어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선수를 수상했습니다. 36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루카 모드리치. 크카모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데다가 은퇴 혹은 타리그에서 뛰기에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인데, 오히려 중원에서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도 오히려 피지컬이 더 좋아진 모습이었죠. 그의 활약으로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라리가 36라운드 레반테전에서는 페를랑 멘디의 선제골, 호드리고 고이스의 골, 전반 막바지에 나온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어시스트릭 경기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 6, 7, 8호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시즌 통틀어 놓고 보면 10, 11, 12호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입단 후 처음으로 단일 시즌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달성했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여러 차례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활약으로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버풀 상대로 경기 내내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성기 시절에 크카모가 연상되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팀이 우승에 성공했죠. 이러한 활약에 챔피언스리그 올해 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로 21-22 시즌을 맞이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아직 어리지만 기복이 심한 경기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받던 비니시우스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에서 카림 벤제마를 뺀다면 비니시우스가 주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니시우스는 시즌 52경기에 출전하며 22골과 16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였죠. 공격 포인트도 중요했지만 비니시우스는 이번 시즌 들어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영향력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활약은 시즌 끝까지 이어졌고, 이제 비니시우스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윙어가 되었죠. 경기력 기복이 심했던 지난 시즌을 뒤로하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35경기에 출전해 27골에 관여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이번 시즌은 그가 본격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레프트 윙 포워드로 자리잡은 첫 시즌이었는데, 21-22 UEFA 챔피언스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고 21-22 UEFA 챔피언스리그 올해의 팀에도 선정되었죠. 이렇듯 비니시우스의 21-22 시즌은 자신의 축구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실패한 킬리안 음바페. 개인 기록과 경기력은 역대 음바페의 커리어 중 최고라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시즌 총 48골과 31도움을 기록하고 리강 우승과 UEFA 네이션스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성기에 들어선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 시즌이었죠. 하지만 또다시 안타깝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음바페가 16강에서 하드캐리했지만 포체티노의 아쉬운 모습으로 챔스 우승에 실패했죠. 물론 리그에서는 우승과 득점왕, 도움왕을 모두 차지했는데요. 게다가 국가대표에서는 네이션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이션스리그 결선 토너먼트에서는 준결승 과 결승에서 카림 벤제마와 함께 팀을 캐리해 우승을 거머쥐었죠. 결선 토너먼트 2경기에서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토너먼트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탈락으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음바페는 다시 한번 파리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7시즌 연속으로 개막전 득점에 성공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이후 도르트문트와의 DFL 슈퍼컵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기록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가던 레반도프스키는 결국 15경기 연속 득점을 끝으로 연속 득점 행진을 멈춰야 했습니다. 전반기까지 그는 쉬운 찬스들도 여러 차례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이전 2시즌 동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비하면 조금 아쉬웠죠. 하지만 폼이 내려오고 득점력이 아쉬운 것과는 별개로 스탯상으로는 지난 시즌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게 놀라웠는데, 결국 분데스리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볼프스부르크전에서도 골을 기록하며 43골을 기록. 게르트 밀러의 분데스리가 한 해 최다 득점을 넘어 다시 한번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3년 연속 연도별 최다 득점자에 등극했죠. 전반기 키커 랑리스테 중앙공격수 부문에서 월드클래스를 받았고, 전반기 평점은 2.53점으로 공격수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한 득점력을 선보였고 리그 35골, 시즌 도합 50골을 득점하며 다시 한번 시즌 50골 고지에 올랐죠. 개인 통산 7번째 득점왕이었는데, 이로 인해 게르트 밀러가 가지고 있던 분데스리가 최다 득점왕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에 이어 2시즌 연속 유럽형 골든슈를 수상하게 되었죠. 21-22 시즌 역대급 활약을 선보인 모하메드 살라. 전반기 살라는 모든 팬들이 프리미어리그 왕으로 인정할 정도의 압도적인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득점력과 경기력 모두 엄청났던 17-18 시즌 이후 다소 득점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경기력에도 기복이 생기면서 살짝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1-22 시즌 득점력과 경기력 모두 17-18 시즌에 비견되는 혹은 그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한 활약을 선보였죠. 전반기만 놓고 보면 PFA 올해의 선수는 거의 확정이고 발롱도르 역시 노려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국가대표 경기로 인해 체력적인 문제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준우승, 월드컵 진출 실패 등으로 인한 멘탈 문제까지 겹쳐 다소 부진한 모습을 선보였죠. 그럼에도 38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역전골을 넣으며 리그 23호 골로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 그리고 리그 도움왕을 단독 수상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케인에 이어서 역대 4번째로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수상한 선수가 되었죠. 게다가 17-18 시즌, 18-19 시즌에 이어 자신의 3번째 PL 득점왕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이런 살라는 시즌 총 33골, 19도움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이 좌절되며 FA컵, 카라바오컵 우승에 그쳤는데, 그래도 시즌이 끝나고 PFA 올해의 선수와 FWA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던 시즌에 그나마 개인 수상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1920 시즌, 2021 시즌 초중반까지 아쉬운 모습을 보인 사디오 마네. 하지만 지난 시즌 후반부터 크랙보다는 골게터의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전반기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좋지 못했던 지난 시즌 대비 폼은 꽤나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도 나름 잘 쌓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19라운드 리즈전에서도 골을 넣으며 PL에서 8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기록한 리버풀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105호 골을 기록하며 104골에 디디에 드록바를 제치고 EPL에서 가장 많이 득점한 아프리카 선수 2위로 올라섰죠. 그리고 마네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활약을 보이며 다시 폼을 끌어올렸는데, 특히 살라가 부진하던 시기에 반등을 보여줘 더더욱 귀중한 활약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활약을 인정받아 PFA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 6인에 들어갔고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죠. 게다가 시즌 도중 치러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월드컵 진출까지 이뤄내며 더더욱 값진 시즌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FA컵, 카라바오컵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호날두가 떠난 약 3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레알 공격진의 중심축이 된 카림 벤제마. 21-22 시즌에 그는 말 그대로 정점에 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기 모하메드 살라,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등등 세계 정상급 폼을 보인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벤제마와 같은 활약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후반기에 벤제마는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꾸준함은 물론 큰 경기의 강한 모습과 위기에서 팀을 구해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특히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의 활약은 역사에 남을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16강 2차전에서의 해트트릭은 역사에 남을 역전극이었고 그 다음 첼시와의 8강 1차전 역시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첼시와의 2차전은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집중력으로 결승골을 기록했죠. 4강에서는 맨시티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이뤄냈습니다.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서도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고 결국 챔스 우승을 차지합니다. 팀은 역사에 남을 드라마틱한 14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했으며 그 주역에는 과거의 호날두만큼의 활약을 보여준 카림 벤제마가 있었죠. 팀을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라리가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두 대회 모두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게다가 국가대표에서는 네이션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34살의 노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활약으로 발롱도르 1순위에 올랐죠.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순위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번 발롱도르 파워랭킹은 17위입니다. 21-22 시즌 손흥민은 28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역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시즌인데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5대 리그 득점왕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고 현 UEFA 리그 랭킹 1위인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세운 기록이다 보니 더더욱 의미가 있는 기록이었죠. 물론 당연하게도 손흥민 자신의 단일 시즌 최다골과 리그 최다골 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더 대단한 이유는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PK 득점 없이 득점왕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2010년 이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중 PK 득점 없이 득점왕에 오른 선수는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루이스 수아레즈, 사디오 마네 이렇게 3명으로 손흥민이 4번째로 득점왕에 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이 4명 중 손흥민은 2번째로 많은 골수로 득점왕을 수상했고 윙포워드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골 기록으로 득점왕을 차지한 것이죠. 또한 역대 윙포워드 득점왕 중에서도 3번째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전체 2위, EPL 시즌 파워랭킹 1위, KOTM 횟수 1위 등등 이런 활약들 덕에 토트넘이 리그 4위로 챔스 진출을 이끈 주역이었는데요. 시즌 초반 해리케인의 이적 파동과 함께 누누의 최악의 전술로 팀이 침체기에 빠진 당시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의 승리는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 취임 이후에도 맹활약하며 팀을 이끌었고 특히 후반기에 득점 페이스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활약에도 PFA 올해의 선수 후보와 올해의 팀에 선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시즌을 보냈지만 개인 수상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발롱도르 파워랭킹을 알아보았는데요. 발롱도르 수상에 가장 유력해 보이는 벤제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